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녹색창. 자, 녹색창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부터 알려드리기 위하여, 오늘은 제가 희생을 했습니다. 네, 늦게 일어났죠. 자, 네이버를 켜시면은요, 증권이라는 이 메뉴가 있어요. 이 증권에 들어가시면 어쩜 이렇게 천연덕스러울까? 네. 증권에 들어가시면, 자, 해외 증시 콘에 들어가시면은요, 제가 매번 쓰는 뭐라 그러죠? 네, 시장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약간 분봉 형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다우지수 살펴보게 되시면 나스닥 하고요. 자, 어제 0.3% 다우지수 떨어졌죠. 나스닥은 마이너스 0.2% 떨어졌습니다. 이게 초반 시점에서 그렇게 많이 안 빠졌었죠. 그러다가 밑으로 쭉 흘러내렸어요. 뭔가 되게 나쁜 게 나왔나 보다 라고 생각 들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후반부에 쭉 올라갔어요. 즉 이거는 뭐냐, 아침에 딱 시작했다가 막 그냥 미친듯이 변동성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마감 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제자리에 돌려놨으니까 별 상관없지 않겠느냐. 네, 맞아요. 네,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장중에 뭐 너를 뛰든 뭐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제자리에 돌려놨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끝났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변수가 크지는 않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뭔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모습의 그런 변동성은 한번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재료가 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속보 쪽으로 가시면은 그냥 뉴스가 쭉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 해외 증시가 어떻게 변했는지 먼저 좀 봐야 되겠죠. 네, 특별한 게 뭐가 있었나 한번 봅시다. 뉴욕 증시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서 하락했다. 한번 가보자 이거죠. 자, 왜 그렇게 떨어지는지 한번 얘기가 나올라나요? 네, 유가 상승세, FOMC 결과. FOMC 결과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오늘 저녁에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오게 될 테니까 유가 상승이 이게 문제가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요. 자, 지금 연준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특별한 거 없죠. 뭐 추가 인상 여부, 내년 금리 전망치, 뭐 이런 거 살펴보자.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똑같은 얘기라서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강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쪽인데, 이거는 뭐 가봐야지 하는 거고, 연준 위원들은 한 번 더 금리 인상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 뭐 가봐야지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파월 의장이 뭐라고 이제 회의 이후에 말을 하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네, WTI 원유 가격,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배럴당 92달러 돌파했고요. 네, 지금 연중 최고치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배럴당 100달러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100달러까지 간다라는 어떤 전망치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몇 주 전인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100달러라는 수치를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는 게임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양새인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요, 옐런 장관이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휘발유 가격이 비싼 것을 싫어한다. 네. 출퇴근할 때 부담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비슷한, 출퇴근할 때 부담되는 얘기는 안 썼어요. 근데, 그건 제가 얘기한 거고요. 다 아시죠? 네.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비싼 것이 싫다, 싸게 거래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를 네,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 유가가 올라가는 거 싫어해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 이런 부분도 실제로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간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사우디가 지금 감산을 자발적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내용들을 좀 잡아줘야지 금리가 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부분 뭐겠습니까?
그렇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뭐 비축률을 뭐 방류한다든지 이런 게 방류가 아니죠. 이제 풀어준다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원유를 조절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보고 있다가요. 이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별로 반가운 소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쨌든 각종 소재들에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다시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유가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거는 저거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CPI, 근원 CPI 말고 그냥 CPI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4%대, 5%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좀 생길 수 있겠죠. 유가가 올라가니까 국채금리도 올라간다. 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악재 요인이었겠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정유 섹터나 이런 쪽은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기타 기본적으로 원재료를 가져다 쓰는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포지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반도체가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 있었어요. ARM. 이 ARM의 주가가 상장할 때 아주 그냥 폭등해가지고 분위기 좋게 만들더니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엔비디아도 좀 떨어져가지고요. 지금 1조 달러 겨우 지켜주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하여튼 요런 식의 모습인데, 현재 뭐 TSMC의 반도체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얘들은 일단 장비 설비에 대한 어떤 도입을 좀 지연시켰다 이런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끌고 나왔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모습인데, 공교롭게도 꼭 조정이 나와야 될 때 그런 뉴스가 나온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FOMC 때문에 약간 불안정한 상황,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그런 뉴스들이 나온다는 게 좀 신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는 거, 꼭 누군가가 뭐 조정을 해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꼭 짜놓은 판 같은 느낌 같은 거 자꾸 들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많이 알면 다치겠지만 좀 짜증난다는 얘기죠. 아무튼 뭐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지금 특별한 이슈는 유가가 가장 특이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FOMC는 어차피 끝나가는 거니까 그거 좀 살펴보고 가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파월이 이상한 소리 해버리게 되면은 좀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 하더라도 이번 회의가 매파적인 기조를 보일 수도 있다. 요게 나쁜 소식이 되는 거죠. 이 매파적인 부분들이 계속 연결되게 된다면 일단은 부담감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면 금리 인상 종결을 선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더 이상은 우리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라고 얘기가 나오는 금리 인상의 종결이 나타나야 되는데, 금리 인상의 종결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금리 인상이 끝났어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7월부터 카운터링이 되는 건데, 이게 11월 달에 한 번 더 올려요 그러면은 12월 달부터 카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금리 인하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멀리 있죠. 처음보다 금리 인상 주기 끝에 더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금리 인상의 끝은 가까이 있어. 근데 지금이냐 아니냐, 조금 더 있느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11월 달에 금리를 동일한 가능성은 70%.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더 좋아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죠? 매파적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정도면은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그때는 한 50%? 나왔었는데, 많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뭐 그렇게 지금 나쁠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온 상황들, 아까 보셨죠? 내려갔다 올라온 상황들, 이런 상황들 보게 되면 유가 때문에 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유가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미국이 나와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유가 관련한 얘기가 또 있네요. 국제 유가가 연중 최고점을 찍자 표정이 갈렸다.
정유주, 석화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유주 같은 경우가 올라가야 될 확률이 높아요.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어디 쉽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네. 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E, GS칼텍스 이런 정유사는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 마진이 높아지니까요. 네. 반면에 LG화학,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이런 것은 나프타, 즉 원재료 가격의 인상으로 원재료 비용이 증가해서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정제 마진이라는 것은 이제 이 정유 섹터 쪽에서의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정유사는 원유를 휘발유, 경유, 윤활유 등으로 제품을 가공해서 판매한다. 이때 석유 제품 가격에 유가를 연동시킨다. 근데 유가 상승은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주유소 가면은 기름값이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휘발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 석유, 원유 이런 것들이 싼 게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더 많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좀 다른 현상이 벌어질 수 있지만 지금 일단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해 정제 마진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서 지금 연중 최고치예요. 연중 최고치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거죠. 네. 이러면은 10달러를 넘어가지고 지금 16달러예요. 16달러. 그러니까 저 밑에가 이제 이번 그 4월, 5월, 6월 이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때는 4에서 5달러를 밑돌았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3배나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제마진이 높아지게 되면은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요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다. 대단히 네,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화학업체죠. 석화라고 봐야 되는데, 석유화학. 이 화학 쪽에서는 원재료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회사들인데, 이렇게 되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마진율이 떨어지죠. 얘네들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죠. 물론 얘네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제품 가격 인상해버리면 끝이긴 합니다. 제품 가격 인상하면 끝이긴 한데, 제품 가격 인상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다. 자, 그 다음에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해요. 경기가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는 그 상황,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소비주라도 봐야 돼요. 우리가 소비하는 거, 그냥 옷이든 뭐 신발이든 뭐든지 간에 전부 다 석유 제품 안 들어간 거 없어요. 이 석유가 이제 뭘 다 기름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뭐 플라스틱도 원재료는 석유잖아요. 다 뽑아내는 거예요. 원유에서 다 뽑아내는 거죠. 아시죠? 네, 뭐 이렇게 뭐 나이론 같은 것도 다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제품들이 전부 다 네, 석유를 원재료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워낙 길고 그런 것들은 네, 말하기 어려우니까 쓰면 안 들리는 거지만, 여기 나프타, 이런 거, 네, 에틸렌, 폴리,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원재료를 사용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가격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은 네, 원유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좋아지는 정유주는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있었고요. 연준이 금리 전망 불확실성은 남길 것이다. 아직도 좀 그런 모습이고 2차 전지의 몸집 커진 코스다. 일평균 거래대금 코스피한테 추월당했다. 2차 전지가 이제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래대금이 유가증권 시장을 이거는 거래대금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네요. 이제는 코스피가 치고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2차전지 때문에 요즘에 거래량이 더 많아졌다. 야, 그러면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이 더 활발하게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이 코스피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엿 같으면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 그냥 코스닥, 코스피 모두 2020년, 2021년대 역대급 기회를 보였었다. 그래도 역시 코스피가 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형주에 대한 어떤 관심들보다 테마주에 대한 관심 또는 중소형주 또는 어떤 그 전략적인 그런 어떤 밈 주식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활약도가 많이 높아졌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2차전지라는 그런 덩어리가 딱
등장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진행됐죠. 이 에코프로 형제로 대표되는 2차전지 섹터, 여기에 그냥 막 몰아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약간 조정 국면을 보이니까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매도를 치는 사람, 그런 식으로 갈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거래량이 더 늘어났다 라는 식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보면 순매수 규모로는 포스코홀딩스가 4조 원대, 엄청나다. 네, 엄청나네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1조 원대, 1조 8천억, 에코프로뱀이 9천억, 대단합니다. 네. 엄청나게들 사는구나. 네. 그게 이제, 여기가 이제 4월달, 2월에서 4월달, 그 다음에 다시 이제 5월에서 7월달, 뭐 이럴 때 계속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개인들의 높은 자금 회전율이 코스닥이 코스피를 눌렀다라고 보는 배경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증권사에 있을 때 그 고객 중에 한 분이 단타를 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래 대금이 별로 없었어요. 한 500만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계좌의 자금이.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몇 억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몇 억을 거래하셨어. 그거 봤더니 그거를 단타를 엄청나게 돌리는 겁니다. 회전을. 몇 억을 갖다가 돌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도 뭐 단타로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거래대금을 총 다 합치니까 몇 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적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건 똑같은 거죠. 네.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거, 하루에도 몇 번을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도 보시고, 2차전지 쪽의 변동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올라가기만 하면 사기만 하니까, 뭐 물론 파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게까지 크게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변동성,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이런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엔비디아가 좀 떨어졌다는 거 나와 있고요. 자, 로보틱스가 추격한다. 로보틱스가 지금 21일 날, 네, 진행이 됩니다. 그 공모 가격을 26,000원으로 확정했고요. 증거금이 50%예요. 증거금 50%라서 이제 13만원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 청약 증거금이 50%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한 주당 13,000원. 근데 이제 청약의 수량이 기본적으로 10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13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번에 26,000원으로 해가지고 상장을 하게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시총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다 해서 상장 첫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참고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두산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두산도 좀 많이 내렸었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반등이 나오는 상황들이 좀 진행되겠죠. 그리고 이 IPO 밀리오 서재도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흥행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밀리의 서재가 그 정도 대단한가 싶을 정도인데, 진짜라는 생각이 들 정도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밀리의 서재, 이게, 네, 9월 27일 날, 네, 상장을 하는데, 23,000원 이것도 됐죠? 그래서 이것도 등치가 크게 나왔어요. 이 정도야? 라는 생각인데, 네,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파두, 뭐, 넥스틸,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대요. 근데, 파두도 연속적으로 상승세 많이 보였었던 거, 네, 요즘에 보면 IPO 기업들이 슬슬 살아나는 모습이 좀 있긴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 뉴스가 별로 없네요. 네, 다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볼까요? 6G 세대가 올 것인가? 6G 시대. 이 6G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통신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죠. 저는 5G 인프라 투자가 미국에서 확대된다,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한국 정부의 6G 협력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거네요. 야, 6G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5G가 근데 지금 완전히 저거 되기도 전에 6G가 나온다고? 너무 좀 설레발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5G가 이번에는 우리가 좀 실패했다는 얘기가 좀 있죠. 그 다음에 이 6G에 대한 시기를 조금 앞당길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사람들이 좀 질려요, 5G에.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통신장비 관련주들이. 근데 이거 5G만 보고는 지금 미국
쪽과 연결되어 있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6G라는 게 나와야지만 이 통신 장비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당장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네, 6G 레디 조기 투자에 대한 주목을 필요로 해야 된다. 6G에 대비하는 5G 장비. 이거 저조했다는 거에서, 이제 6G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것이다. 야, 그래요. 근데 내년 말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말부터 이루어진다면 지금 당장부터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 왜냐면, 6G에 대한 투자가 시작된다 그러면은 이미 지금부터 물밑 작업이 들어가야 되죠. 준비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통닭을 튀길 때도 밑간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격적으로 통닭 튀기기 전에, 네. 밑간 해놓는 것이 바로 장비주에 대한 준비다. 자, 우리 이렇게 할 건데, 니네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니? 네, 니네 한번 개발 좀 해볼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주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 미국의 인프라 투자, 5G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미국 쪽 연결된 것만 봐야 되지만 6G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라면은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도 또 하나의 테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아무튼 보자고요.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주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위해서 이렇게 재료를 흘리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흐름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뭐 생각했던 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뭐 뉴스가 대단히 엄청난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뭐 FOMC 앞두고서 계속 관망세다 이런 정도죠. 자, 국내 증시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증시의 움직임만 따지고 본다라면 그렇게까지 대단한 포인트가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조정 같은 부분들은 오늘까지도 살짝 밀리거나 아니면 오늘부터 바로 반등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일단 나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유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만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고, 파월장의 이제 발언에 달려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장 초반에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후반부 들어서면서 이제 미국 쪽 시장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분석돼서 나올 것 같아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수치상으로는 별 문제 없어요. 네, 장중에 한번 크게 흔들렸던 이 부분이 살짝 부담감은 주고 있다. 그 정도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좀 얘기는 길어져서 뉴스 별거 없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